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 장강명의 신작 산자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전에 댓글 좀 읽어보죠. 세바공님, 이게 뭐죠? 그 젊은 작가상 작품집. 네. 작품집 보시고 저는 시간의 궤적, 학인, 우리들, 공회기원 순으로 좋았습니다. 시간의 궤적은 감정이입 1만 %였고 학인은 반전이 너무 신선했고 우리들은 왠지 그냥 좋았고 공회기원은 깜빡 속아서 박흥수와 토마스 굿맨을 구글링했네요. 다른 작품도 다 좋았는데 제 마음속에 장려상까지만 언급했습니다. 젊은 작가들 작품이 이렇게 좋은 걸 보니 한국 문학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박평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YG 헤이트 그리아님께서도 오랜만에 선포를 남기셨는데요. 네, 박상영 작가와 이주란 작가의 글이 좋았다고 읽고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네. 커피조아님 읽었어요. 좋았고요. 그런데 해설은 왜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해설은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마치 고등학교 때 입시를 위해 문학작품에서 질문 내고 그에 대한 답을 주기라도 하듯 꼭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어떤 해설은 읽다가 말았습니다. 가끔 소설을 왜 읽을까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래서 읽는구나 싶은 느낌이 있어 특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피종아님 이 댓글 보면서 저는 고개 되게 많이 끄덕였거든요. 이래서 읽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책이었다라고. 저희가 남기셨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소설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네. 읽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해설 말이죠. 그 책에 그 JYP도 다 안 읽었어요. 좀 읽다가 좀 거시기 하다 싶으면 그냥 넘기고 꼭 뭐 해설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평론가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 박평 앞에 두고 또 할 말 아니지만 얼마든지. 저는 지금 한국 문학이 독자들한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닿는데 장애물이 있다면은 저는 한국 문학 비평이 작품의 질을 못 따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로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의 성취라든가 작품의 성취를 문학 작품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여기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상찬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비평은 아니잖아요. 예, 뭐 약점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서로 자극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도 이 작품집에 실린 해설들이 또 젊은 비평가들이 주로 썼었잖아요. 약간 좀 작품에 비해서 좀 실망스럽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브릿지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덕분에 완독했습니다. 저는 김희선 작가의 공의 기원이 가장 좋았습니다. 내친 김에 무한의 책도 읽었는데 세상에 저도 얇은 책이 좋습니다. 두꺼운 책은 무서워서 잘 못 읽거든요. 그런데 얇은 책은 다 읽고 좋으면 아쉬워요. 작가님이 좀 더 써주시지. JYP님이 좋아하시는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아쉽잖아요. 조금만 더 길면 좋겠다. 그런데 김희선 작가의 무한의 책은 두꺼운데도 왜 이리 페이지가 빨리 줄지 조금만 더 써주시지 굉장하다 대단하다를 남발하며 읽었습니다. 두꺼운 책 싫어하는 JYP님도 휙 하고 읽으실 책이에요. 책걸상에서 다뤄주세요. YG님과 JYP님이 무한의 책을 주제로 나누는 수다를 듣고 싶습니다. 책 내용 중에 조현병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JYP님이 나이사 출연진에게 이거 조현병 아니지 하고 확인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덕분에 좋은 독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JYP도 의사인데 이거를 출연진에게 꼭 물어보라고. 심지어 정신과 전문의가 되려고 될 뻔도 했는데. 될 뻔도 했었는데 물어봐 달라고. 물어봐 달라고. 네.
뭐 네. 책 전문가 뭐 아니면 뭐 뭐라 그러죠? 이게 뭐 팟캐스터 이런 네. 아이덴티티가 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책걸상 애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무한의 책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요. 전 못 봐가지고. 네. 저도 브리찌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리고 저희 평론가 얘기 너무 좀 박하게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괜히 마음에 걸리네. 당 앞에다 두고. 아니에요. 뭐 마음에 걸릴 만한 얘기 그동안 많이 하셨었는데. 그 정도로 뭘 그러냐 새삼. 새삼. 아니 근데 최근에 그런 비평가들의 글쓰기 방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고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신경숙 작가 표절 사태 이후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근데 단행본 안에 실리는 해설이라는 게 되게 많은 그 제한 조건이 있어요. 사실 이 작품을 빛나게 해야 한다. 이 작품에서 어쨌든 놓칠 수 있는 어떤 좋은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발견해서 이 작품을 더 빛나게 해줘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는 그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는 글인데 어쨌든 이 글들을 이런 형태를 만들어 온 건 출판사이긴 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이 사실 출판사들에서는 없을 수 없고 예전에 뭐 시인총서 이런 거는 해설을 앞에 실었잖아요. 시작할 때. 그런 문화들이 한때 유효했지만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가이드를 이제 독자들한테 줬던 거죠. 그 번역한 사람 그때는 뭐 영문학자들이 한국문학 비평가이기도 했고 여러 그 포지션들을 다 공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앞에 이렇게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글들을 주고 그게 유효했던 시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독자들이 책을 적극적으로 읽기를 더 원하고 이런 분위기들도 훨씬 많고 이걸 또 반영한 이제 글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펴본 산자들은 정말 장강명 작가의 약간 고집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해설 없고요, 추천사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장강명이 쓴 소설이면 됐지라는 이런 약간의 그런 자부심이라던가 부심 같은 거 이렇게 딱 있는 장강명 부심. 이게 원고를 읽고 그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글이 필요할까? 어쨌든 추천사라는 건 독자들에게 이 책을 또 판단할 수 있는 또 좋은 정보도 될 수 있고 근데 이 10편 안에 음악의 가격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대한 하나의 해설 역할을 하는 글이라고도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작가가 맞아요. 왜 이걸 썼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해설이라는 형태 혹은 이 책에 대해서 뭔가를 언급하는 형태의 글이 그냥 사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탁월한 선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장강명 작가는 그냥 장강명이라는 이름 석자와 작품들만으로도 충분히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음악의 가격이라는 작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좀 읽으면서 마음도 아팠어요. 지금 JYP나 YG의 처지, 책걸상의 처지도 약간 좀 겹치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장강명 작가가 책걸상 출연해가지고 아마 방송 중이었는지 아니면 방송 후에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에서인지 약간 좀 우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뷔를 한 다음에 성취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기자 생활을 하는 것만큼은 어쨌든 간에 수입을 얻어서 집에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는데 점점 그 자신감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때 저 예능 프로그램도 좀 자주 나가보고 그러려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소모되지 않을까요? 하고 YG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어쩌지 않게 또 또래 친구라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장강명 작가가 근데 그렇게 해야 책도 좀 팔릴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살 것 같다라는 위기감 같은 게 든다라는 이야기를 운영중에 했었는데 그런 좀 자신의 처지와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의 애환 같은 것들이 이 음악의 가격이라는 에세이 같은 단편 소설에 들어 있어서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장강명 정도 되는 작가가 글만 써서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이 나라는 너무 후진국인 거예요. 너무 후진국이죠. 네. 사실 지금 글만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예를 들어서 뭐 김영하 작가나 유시민 작가 정도? 근데 그 양반들도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그다지 풍족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롯되는 수익만은 아니겠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다른 방송 같은 걸 나오고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뭐 이런 책까지 냈어야 했을까 같은 책들도 내고 뭐 그렇게 해야 이제 겨우 먹고 살고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자, 지금 자연스럽게 이 10편의 단편 중에서 9번째로 실려 있는 음악의 가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음악의 가격은 하여튼 글 쓰는 사람하고 음악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누가 먹고 살기 힘든가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는 뭐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냥 거의 그냥 작가 장강명이 마치 화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거죠. 네, 이렇게 갑자기 이 책의 제목도 나옵니다. 심지어 네. 자기가 산자들이라는 음. 책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음. 얘기까지 나오면서 일종의 작가 후기 같은 거를 소설의 형태로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박평 말씀하셨듯이 작품 해설을 또 다른 작품으로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10번째가 아니라 9번째에 실려 있다는 것도 또. 독특하고요. 하여튼 읽다 보면은 어라? 이런 식으로 또 소설을 쓰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뭐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10개 중에서 박평은 뭐가 제일 애정이 갑니까? 제가 이 작품 제일 좋아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저 혼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결과가 되던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의외입니다. 원고를 네. 처음 봤을 때 너무 웃기고 그리고 이 작가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잘 쓰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특히 고등학생 남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동감 넘치게 그러면서도 사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학생들이 혹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재밌기가 힘들어요. 메시지도 강할 뿐더러 굉장히 당위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저런 진짜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느냐 혹은 저런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건 이제 교내 급식비리 문제를 보고 여기에 어떤 불의를 느낀 그 학생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그 불의를 이제 타개해 나가는 이런 어떤 모험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너무 풍자적이기도 하고 약간 재밌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내공에 대해서 좀 놀라게 된 작품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박평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애정이 있는 따뜻한 사람이네요. 이 10편의 소설 중에서 그 가장 뭔가 희망이라든지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세상은 변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게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박평은 여고 나왔습니까? 네, 여중 여고 나왔어요. 그 남고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새롭거나 참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 뭐 시대는 다르지만 경험해본 이야기들이라서 어쨌든 그 요즘 아이들 확실히 취재 열심히 해가지고 썼다라는 거. 장강명 작가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순서도 장 작가가 정했습니까? 순서는 좀 논의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거를 한 일입니까? 아니 논의를 했대잖아. 네, 그것도 그냥 본인이 정한 것도 제안해 아니고. 주시고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좋다. 그리고 그걸 논의라고 하는 거군요. 제안을 했는데 좋다라고 했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가. 이건 민음사 사장님은 들으면 안 되겠는데. 근데 민음사 사장님이 저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평. 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장 작가가 그냥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마지막에서는 그래도 독자한테 주고 싶다라는
의지 같은 게 보였다고 할까? 네. 그래서 그 제가 여쭤본 지금 거예요. 음악의 가격이랑 그 새들은 나는 게 재밌을까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음악 너무 네, 대조적이죠. 맞아요. 엄청 대조적이에요. 음악의 가격은 이제 컨텐츠의 가격이라는 게 음악 한 곡이 플레이됐을 때 그 컨텐츠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1원도 안 돼. 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혹한 비인간적인 어떤 시스템을 보여주고,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이렇게 새로운 상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라서 완전 극과 극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고, 그게 이 작품 전체의 스펙트럼을 또 집약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가격이 네, 음악의 가격을 읽어보면 정말 씁쓸하죠. 음. 그런데 반전처럼 딱 붙어 있는 거죠. 음.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가. 그래서 그래도 세상은 약간 바뀔 수 있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새들은 나는 게 재미있을까라는 작품에서 제가 보면서 피식 웃었던 대사 남자라면 수능이지. 가진 것 없는 이 남학생들의 허세. 허세. 네. 남자라면 수능이지. 숱이 떨어진 다음에 하는 말. 숱이 떨어진 다음에 하는 말. YG는 10편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저는 그 현수동 빵집 삼국지라고 하는 그 참 제목만 들어도 약간 재밌을 것 같은 소설이 소설이 있는데 저는 그 소설이 이 작품집에 실린 소설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았어요. 문학적 완성도 혹은 문학적 감동 이렇게 보면 현수동 빵집 삼국지가 단연 좋은 것 같아요. 현수동 빵집 삼국지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만들면 뭐 영화 한 편 같은 영화 한 거 편.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설정이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1시간 반이나 2시간짜리 그 미니 시리즈 단막극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KBS나 MBC에서 1시간짜리 단막극을 했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네. 내용이고 100분짜리 영화를 만들기에는 약간 내용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약간만 또 각색하면 덧붙여야죠. 저는 네네. 영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수동 빵집 삼국지는 저희가 녹음하는 JYP의 회사 근처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전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파리바게뜨 있어요. 그래서 이 장 작가도 이 동네 자주 오나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거기 근처 초등학교에서 수영했었거든요. 틈만 나면 TMI. 전 직장이 안물 있어가지고. 안물 안궁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막 잘 아는 곳이라서 더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이 작품에 곳곳에 등장해 맞아요. 네. 네. 혹시 장 작가가 그 근처에 살죠? 그 근처에 살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 마찬가지로 그 재개발 나오는 그거 작품 사람 사는 집. 사람 사는 집 그것도 역시 그 동네, 근처 네. 동네 서강대교 이야기죠. 북단 주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 지역성이 좀 있고 알바생 자르기랑 대기발령 같은 경우에 묘하게 저 남편 같은 남편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한 그 남편이 하는 말투라든지 캐릭터에 있어서도 약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 이제 여러 작품들에서 장강명 작가가 남편과 와이프의 대화를 넣었는데 어쩌면은 그게 실제로 아이 없는 부부잖아요. 장강명 작가가. 그리고 또 결혼 연차에 비하면 금슬이 좋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TMI.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부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근데 그런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서 이게 실제로 약간 장강명 작가의 개인사를 아는 사람이면은 장강명 작가랑 자기 와이프 사이에 대화 같은 것들을 은연중에 넣어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현수동 빵집 삼국지는 그냥 그저 그런 변두리 뭐 하여튼 그렇게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에 빵집이 3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건데 참 절묘하죠. 네, 정말 절묘해요. 리얼하지 않습니까? 네. 동네 빵집 이야기, 프랜차이즈 이야기,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또 소진시키는지, 뭐 자영업이랑 이런 거 다 연결이 되어서. 현수동 빵집 삼국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기자 생활을 오래 하긴 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말도 안 되는 경쟁.
그 제일 좋았던 건 그거고 뭐 제일 불편했다거나 저는 제일 불편하게 했던 건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던 알바생 자르기였죠. 알바생 자르기를 맨 앞에 배치한 거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알바생 저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장 작가의 편집 결정이라. 청문회. 편집 청문회. 네가 한 일을 말해라. 근데 알바생 자르기는 제목부터 일단 가장 시선을 확 끌고요. 그런 측면이 있죠.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서치를 좀 해보면은 그 알바생 자르기에 대한 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표된 단편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을 많이 줬던 작품이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제일 앞으로. 그래서 저는 알바생 자르기를 읽을 때만 하더라도 그 어쨌든 간에 언론사에서 연차가 꽤 높은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맨 끝까지 정확하게 자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읽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반전이 있잖아요. 그 반전을 보면서 좀 뭐랄까 많이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중간 관리자로 나오는 네. 그 사람의 입장. 네. 네. 알바생 자르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독자의 머리를 망치로 꿍 한 대 치는 듯한 그런 작품이죠. 알바생 자르기가 맨 앞에 있는 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딱 보게 되면 야 다음 이야기는 뭘 뭘까? 쓸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무조건 다 10편을 다 읽게 만드는 멋진 책이고 멋진 작품이었고요. 그 두 번째 대기발령도 비슷한 맥락에서 맥락에. 거의 같은 플롯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생 당하는 자르기가 사람과- 한 사람을 자르는 이야기면 대기발령은 한 팀을 한 자르는 팀을 이야기고 자르는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공장 밖에서는 이제 회사의 대량 구조조정. 그러니까 해고. 공장 밖에서는 네. 쌍용차를 연상시키죠. 연상시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적인 쌍용차에 대한 접근과는 또 너무 달라서 어쩌면은 공장 밖에서를 읽고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작가의 말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해 없는 공감에 주력했던 분들을 좀 불편하게 할 만한 작품이죠. 특히 그 일부에 나오는 세 편들은 혹시 이 작품들 때문에 장강명 작가가 뭔가 이렇게 노동계나 좀 진보 세력으로부터 너 보수 꼴통이지 이러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역시 동아일보 기자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뭐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좀 보긴 특정한 했어요. 입장에 서서 변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지점에 그냥 이 작품의 오히려 탁월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특히 공장 밖에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읽기 힘든 작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 갈등의 그러니까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게 너무나 적나라하고 보기에 가슴이 아픈데 그 작품에서 되게 빛나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게 회생 계획이 해고 계획이었고 해고 계획이 회생 계획이었다. 이게 사람을 자르는 것이지만 회사가 살기 위해선 사람을 잘라야 하고 근데 이것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이전 투구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뭐 그런 작품을 좀 다 읽으면 그런 생각보다는 이 작가가 뭘 보여주고 싶었나 하는 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앞에 일부에 나오는 세 편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아무도 안 물어봐서 제가 자문자답하는데 10개 중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10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히려 이 3부의 첫 번째 나오는 버티기의 첫 번째 작품인 모두 친절하다 라는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덜 슬퍼요. 그리고 가장 코믹합니다. 맞아요. 네. 웃픈 네. 이야기죠. 웃픈 그리고 이야기. 이 JYP도 어쨌든 이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사무실 이전도 몇 번 해봤고 너무 막 공감되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닌데
그리고 특별히 누가 뭘 잘못한 건 음. 아니지만 하여튼 이 먹고 사는 거에 이 힘든 네. 짜증남 그리고 막 정말 짜증은 나는데 누구도 욕할 수는 없는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면 약간 뭐 희비극 같기도 네. 하고 네. 전 JYP가 저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밖에서 일하고 있는 음. 그 이혜성 기자나 송수영 기자 여기 데리고 와서 읽힌 다음에 그러면 너무 공감할 것 같은데 아 저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JYP랑 똑같다고 이러면서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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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 그 친구들한테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는 안 읽혀야겠네요. 네. 아 근데 보면은 정말 막상 JYP가 그 모두 친절하다가 좋다고 하니까 음. 대외 활동의 신이나 카메라 테스트도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대외 활동의 시는 진짜 마지막이 너무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마지막에 쭉 자기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대외 활동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약간 폄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혹은 스펙을 위해서 이런 것들 결국에는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시선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그 목소리인데요. 저는 이렇게 대외 활동 신이 앞에 부분에서는 그냥 되게 평이한 이야기인가 했는데 그 어떤 마지막에 딱 한 부분이 이 작품 전체를 확 바뀌는 그러니까 만드는 지방대 출신 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애환을 음. 굉장히 경쾌한 우프게 그린 게 대활동의 신인데 대활동의 신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는 아나운서 지망생의 또 하루를 그렸는데 그것도 맞아요. 되게 오픈 하루인데 되게 너무 재밌었던 고달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말 장강명 작가는 영리한 게 이거는 정말 기획 소설인 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 10편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고등학생 나오죠. 대학생 나오죠. 또 취업 준비생 나오죠. 알바생 나오죠. 또 뭐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기업 근로자 노조도 나오죠. 자영업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리랜서 창작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나오고. 철거. 네, 그리고 철거를 당한 철거민, 네. 이런 분들도 나오고 정말 그냥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그래 저 사람들 저 직업을 가진 사람 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참 힘들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우리 대부분이 다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하나에는 다 속해 있는 거니까 네. 한국인으로서 2019년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 아니냐라는 그런 애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힘들게 산다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감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위로 한 스푼 딱 던져주는 뭐 이런 작품들인 거죠. 이 작품을 읽고 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구나. 이제 각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알바생이 되었든 어떤 기업의 대표가 되었든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되었든 노조 활동가가 되었든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든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든 되게 거대한 벽화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 좋은데 2010년대 한국에서 진짜 한낮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들을 보여주는 큰 벽화. 그런데 그 벽화의 모습이 그다지 뭐 유쾌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 시사 만화가 손문상화백이 가끔씩 이제 한국의 풍경이라고 하는 연작 시리즈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산자들이라는 작품을 손문상화백한테 읽힌 다음에 이 산자들을 그냥 그림 한 장에다가 산자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그림 한 장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약간 오지랖이
그거는 장강명 손문상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인 것 같은데. 아, 제가 이렇게 오지랖만 떨면서 제 앞가림을 못하는. 네, 저희가 지금 뭐 단편들이라서 뭐 음.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로 세 사람이 다 막 감탄, 칭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네, 책걸상 독자들이라면 청취자들이라면 일단은 요 정도 저희가 장사를 하면은 일단 사시죠. 대표작인 것 같아요. 저도 음? 그렇게 네, 생각해요. 장강명 작가의 대표작이 될 것 장강명 같아요. 작가의 대표작. 대표작. 우리 심지어 2010년대의 난소공이다. 네. 뭐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대표작 될 네. 것 같고, 우리 이거 책걸상에서 팔까요? 많이 사주세요. 민음사에서 책걸상에 공급을 하시죠. 그럼 책걸상이 책걸상 독자들한테 팔아볼 테니까. 제안해 보겠습니다. 요새 책걸상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가 독지가로부터 후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후원을 받은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러니까 2020년 여름쯤까지 저희가 제작비를 마련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는 또 살 길이 막연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버틸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